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현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모도 딱 마무리되고 성적도 막 이렇게 다 내보고 일주일 동안 공부 좀 잘 해봤죠? 저도 이제 구모 끝나고 나서 수업들에서 친구들에게 많은 상담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40명 정도 종합하면요,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뭐 이제 온라인으로는 수없이 상담을 해서 저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 마지막 2달 동안 어떤 것을 여러분들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지 친구들이 1등급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미 강의들이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 강의들을 이렇게 안내해줘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와서 그거를 다 듣는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늘 공부하던 것들이니까 당연히 좀 새로운 이제 포맷으로, 새로운 이제 느낌으로 하시면 더 공부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늘 같은 번호에서 막히거나 틀려서 늘 같은 등급에 머무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1등급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을 1등급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널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9월이라서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제 강현찬이고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를 수료한 이후에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친구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2, 3등급 친구들 혹은 이제 더 밑에 뭐 4등급, 5등급 친구들이랑요, 1등급 친구들을 보면요, 되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과 어떤 자세들이나 이런 거에서 큰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최근 들어 좀 심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뭐냐? 2, 3등급 친구들이 뒤에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1등급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 혹은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학습하지 않거나 아니면 학습하지 못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같은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데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늘 같은 번호에서 막히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분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을 잘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많은 3, 4등급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혹은 2, 3등급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1등급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학습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서 1등급이 못 되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것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2달이라도 좀 전달을 하면은 충분히 등급이 오를 수 있거든요. 해서 좀 민망하지만 소개를 해보았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 3등급 친구들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현재 우리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의 등급 컷을 알아야 돼요. 2번 구모 기준 미적 메가스터디 등급 컷이요, 1등급이 84고요 그 다음에 76이고 그 다음에 이제 68입니다 참고로 타 사이트 혹은 EBS에 가시면요, 등급 컷이 이것보다 더 낮아요. 더 높진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도 이것보다 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2등급과 3등급이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낮은 걸 쓰고 얘는 제일 낮은 걸 안 써서 그런데, 그냥 통칭해서 2, 3등급 친구들은요 70점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친구들은 3등급이랑 묶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네가 실수 하나 하면 3등급 되는 거고 3등급이 객관식 잘 찍어서 맞추면 2등급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대들입니다. 그리고 70점대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공통 과목에서 몇 개 틀리겠어요? 대략 여러분들 한 30점 내외를 틀리는 거니까 7개 정도 틀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한 4개 정도 혹은 5개 정도 틀리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2개 내지 3개를 틀린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공통 과목에서 15번, 그 다음 뭐죠? 21번, 22번, 그리고 아마 13번을 실수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수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정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택 과목에서요 28번, 30번, 그 다음에 29번 정도를 틀릴 수 있습니다. 딱 요렇게 틀리면요 3등급 되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추잖아요. 그럼 몇이냐? 2등급 정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 지금 문제들과 다른 문제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이외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정답률이 정말 높습니다. 옛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은 이 이외의 문제들에선 정답률을 낮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문제들과
이전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들의 큰 차이는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덜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념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유형서에 있는 것들을 반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에 가깝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못 푼 이 문제들은요. 그런 식으로는 풀려 안 풀려? 당연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선생님 저 예를 들어 자주생이야. 작년 수능을 보고요.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거의 1년 가까이 한 거잖아요. 뭐 물론 한 9개월, 8개월이지만. 근데 늘 점수가 똑같다는 거야. 늘 여기까지는 푸는데 여기서부터는 못 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똑같아서 진짜 엄청 큰 좌절감이 들고 하기 싫다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 문제가 뭐냐? 9개월 동안 이걸 넘어가는 이 부분들에 해당되는 공부들을 거의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1등급 친구들과 2, 3등급 친구들이 애초에 공부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도 다르다고요. 타고난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서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안 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게 제 이제 결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거고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어쨌든 결국 기출이긴 합니다. 또 그럼 일부 친구들은 선생님 저 기출 너무 많이 했는데요. 기출 다 아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번에 1등급이나 더 잘 본 친구들 혹시 친구 있으면은 가서 물어보세요. 너 21번, 22번 같은 거 13번은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막 이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걸 실수라니면서 15번 같은 거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거 기출이랑 똑같잖아. 21번, 22번 보자마자 무슨 기출 딱 떠오르면서 그 문제 풀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똑같이 풀리더라. 라고들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2, 3등급 친구들은요. 지금 9개월 내내 이것들을 잘 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기출 중에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기출들 있죠. 이것들을 좀 적게 한 경우들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출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출에서 내가 대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진짜로 그 생각하는 방식들 그다음 그걸 내가 해석하는 방식들에 집중해서 공부한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강의 듣고 받아 적고 강의 듣고 받아 적고 이것들을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게도 뭐예요?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 1등급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거 기출인데 너 모르겠어? 하는데 등급컷이 뭐예요?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됐으면 막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오히려 생각보다 막 더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도 똑같이 내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수능에서 평가원이 이렇게 마음 먹고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야지 이러면서 더 어렵게 되겠어요? 더 어렵게 되면 컷이 어떻게 되겠니? 상상을 해봐. 막 더 낮아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원장 그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사죄 한번 해야겠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막 80점보다 내려가 봐. 이 컷이. 그럼 진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구나. 내가 딱 요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식 정리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수능 문제에서는요. 특별히 요구하는 특별한 식 세팅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식 정리 방법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2, 3등급 친구들은 주로 그냥 가장 쉬운 방식들의 그 세팅법들만 알고 그것들만 맨날 연습합니다. 그냥 가장 교과서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게 나와, 아니면 조금 막 새로운 게 나와 하시면 정리가 잘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공식들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까지 평가원이 공식을 좀 못 쓰게 출제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모, 그 다음에 예비시행 이런 걸 보시다 보면요. 수투 어려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에서는 공식을 그냥 쓰게 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잘 풀려 안 풀려? 안 풀려요. 풀린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막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실수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일단 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만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생각하기가 싫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다음 왜 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강사들이 강희찬이 왜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또 생각을 해주고 내가 그거를 적용하려고 한다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좀 생각을 덜 해도 되는 문제들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씩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친구들, 여기까지의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좀 덜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장 가서 그걸 못 풀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정답률이 막 60, 70%라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애들도 다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뭐냐? 조금 어려운 거, 내가 잘 못하던 거 그 한두 개씩을 공부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쉬운 거 연습하는 거는요, 그냥 EBS 풀고요, 실무 풀고 이러면 충분해요. 그거에 시간을 100% 쏟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타 과목에 좀 더 시간을 쏟는 게 더 바른 전략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선 기출을, 그것도 어려운 기출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2, 3등급 친구들은 제가 진짜 상담을 수업 시에 보면은 이거 안 했어. 너희들도 솔직히 알잖아. 제가 6목 끝나고도 9목까지 이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한 친구들이 많겠죠. 남은 2달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출 애드온 강의의 스텝 2.5랑 여러분들 뭐예요? 3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학 1은요 2.5랑 3을 다 하되, 수학 1이라고 써놓고 왜 말이라고 놓고 수학 2라고 썼어? 이건 다 하되 뭐죠 여러분들? 수학 2는요 2.몇이야? 5만 해도 괜찮습니다. 3까지 안 해도 괜찮아. 당연히 이제 좀 더 자기가 욕심이 생겨. 그럼 3까지 하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2.5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선택 과목은 미적과 확통이 있죠? 확통은 참고로 다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이제 2.5랑 3 다 해주시고요. 미적은 2랑 2.5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스텝 1, 2 있죠? 그건 쉬운 문제 연습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부담 느낄 필요 없어. 이거에 부담을 느끼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쭉 풀어주셔야 돼요.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즌 1, 시즌 2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3회차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이제 올해 컨버전스라고 파이널 강좌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제 원래는 오프셋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1등급에 다가가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컨버전스, 약간 그 뭐랄까, 수학에서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수렴하고 너희들의 그 생각이 수렴하고 사고방식이 수렴하면서 등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눈치챈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에 많은 부분들에 이름에 온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그냥 온을 좀 이제 들어간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컨버전스. 제가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많이 했고 막 대학 가서도 공부했잖아요. 이 단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맞다. 그 단어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좌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출을 쭉 같이 연습은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제별로 이 주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수능용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1등급용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엔제 문제랑 또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해서 연습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 이렇게 다 했는데 좀 더 어려운 것도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파인 튜닝 실전 엔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걸로 충분히 지금의 뭐 어려운 문제들 처리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냐? 충분합니다. 현 6, 9모 수능 대비해서는요, 킬러 대비도 충분히 가능한, 아까 여러분들이 못 푸는 그 문제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뒷번호 가면 좀 어렵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즌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3회입니다. 사실 이 시즌 1이 이미 입고가 됐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이 출판사 측에서 약간의 사고가 난 바람에 그 다 이제 폐기하고요. 재입고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슬픕니다. 제가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9월 12일에 입고가 될 예정이고요. 개강을
그때 동시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에서 입고를 하고요. 개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추석 전에 무조건 하고 싶은데 마지막 막 작업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이제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후로는 무조건 입고와 개강을 하겠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의고사예요. 친구들 다양한 실무들 막 풀어봤겠지만 2, 3등급 친구들이 실물 보면은 나름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 원래 못 풀던 번호들도 힘든데 더 앞번호 막 13번 아니면 14번 20번 뭐 미적이라고 치면요 27번 뭐 29번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구모랑 수능보다 한 단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대가 뭐 70점 간혹가다 막 60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푸는데 보람도 안 느껴져. 아니 이거 그냥 어차피 못 푸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풀 수 있고 지금의 구모나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만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1등급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2, 3등급 친구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평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과 그 이상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실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들이 다른 게 그냥 너무 어렵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다음 여러분들 최근 강조되는 요소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이번 구모처럼 기출 요소들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 두 번째, 수식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못한다고 했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특수한 해들.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식을 막 무한정 복잡하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풀게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식을 딱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것의 해를 딱 찾는데 그게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야. 이런 걸 종종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강조한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되게 이제 잘 하거든요. 해설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그냥 잘 풀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대체 그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혹은 시험장 가서 그걸 내가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풀면서 수능장에서 비슷한 아이디어, 비슷한 주제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를 같이 제공을 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새롭게 제공되는 파이널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7주 동안 14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주차 1-1, 1주차 1-2 그래서 어디까지? 7주차 7-1, 7-2까지 해서 항상 수학 1, 그 다음 수학 2 이렇게 해서 14강의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강의당 딱 1시간을 채우려고 제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주 2시간만 편하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통 총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못 풀던 그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겁니다. 교재는 이렇게 일주일씩 제공할 거기 때문에 PDF로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한다면은 미리 공부를 해본 다음에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담이요? 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저는 바로 강의 수강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체화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뭐냐? 너가 틀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 13, 15, 21, 22 이런 구모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는 풀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번에 상담하면서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이거 빼고 다 풀었대.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대요.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 근데 남은 시간을 다 쏟았는데 남은 것 중에 하나도 못 풀었대. 그래서 2, 3등급 됐대요. 너무 슬프잖아. 수능장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뒤에 막 탐구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딱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강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주입을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을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왜냐?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거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스파르타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시켜줄 거고요. 그래서 2, 3등급의 벽을 뚫고 1등급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 강의의 전적인 목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왜 2, 3등급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인간이 당연한 본성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컴포트 존이라고 아세요? 컴포트 존?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벗어나가서 넘어나가는 사람들, 깨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예요? 발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의 탓은 아닙니다. 내신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것들이 있어요. 내신 수학도 공부하고 뭐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 선생님들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덜 하고 1등급엔 다다를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막 이제 다시 태어나서 생각을 막 하면서 살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물론 그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그럴 거였으면 세상 모두가 1등급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그걸 도와줄 거라고요. 그 이제 주제를 딱 정리해서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편한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조금만 저랑 같이 생각을 한 번씩만 더 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풀 수 있는 거 다 푼 다음에 진짜로 한 개, 두 개만 더 풀면은 1등급이 된다니까? 이게 막 엄청 멀리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수능이 훨씬 더 옛날보다 할만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 갭이 엄청 컸는데 지금은 진짜 막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풀면 되기 때문에 함께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을 수능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수능 1등급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두 달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도전을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